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렁이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3월 말 이후 주식 시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부터 갑자기 시장은 급격한 되돌림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형 테크 주식 위주로 갑작스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히 랠리가 이어졌기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갑작스런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제기된 하락 논리와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궁금하시면 86번가에서 지난 7월에 올린 영상 변동성이 커진 자산시장 무엇이 두려운 걸까 충돌하는 4가지 이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현재 시장 약세론을 펼치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시장 강세론을 펼치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차트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즉 RSI가 80을 넘어가면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스닥의 경우 8월 31일 RSI가 단숨에 90을 넘었는데 그로부터 3일 뒤인 9월 3일부터 시장이 하락하였습니다. S&P 500의 경우 하루빨은 28일 80을 넘었는데 역시나 9월 3일부터 시장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3대 지수 모두가 스피닝 탑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특징인 스피닝 탑은 흔히 매수세와 매도세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특히나 추세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서 나타났고 몸통이 음봉을 그리면 하락 추세로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 분석에 대한 반론으로 먼저 다우지수의 경우 RSI에서 과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우지수는 이번 하락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동일가중 지수 역시 과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랠리를 일부 대형 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면서 S&P 500 지수는 코로나 이전 고점도 돌파하며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S&P 500 동일가중 지수는 아직 코로나 이전 고점에조차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세론자들은 순환매 장세에 들어간 것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최근 많이 오른 주식이 좀 빠지고 그동안 못 오른 주식이 버티거나 좀 오르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순환매가 끝나면 다시금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시장이 많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이 22.5배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7.1배, 과거 10년 평균인 15.4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시장 예상치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84%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65%의 기업이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서프라이즈 비율은 팩트셋이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즉,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익 추정치는 너무 보수적인 반면 실제 기업들의 이익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년, 내후년 PER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시장 밸류에이션은 그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포지수인 빅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주식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역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빅스 중기물의 움직임입니다. 빅스 ETF는 만기에 따라 단기물과 중기물로 나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물의 경우 3월 코로나 때 극단적으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에는 30을 계속 하회했습니다. 반면 중기물의 경우 3월에 올라간 이후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CBOE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기별 빅스 지수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슬리 빅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월, 11월 만기가 그 후보다 높습니다. 차트를 펼쳐보면 앞서 보신 중기물 빅스 ETF와 흐름이 흡사합니다. 사실 지난 3월 코로나 폭락 때 시장에서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으니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 주식시장을 원상복구 시켜놓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일단 주식을 열심히 사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격으로 선거 전후인 10월과 11월물 빅스도 함께 사두자.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어느새 미국 대선이 이만큼이나 가까워졌네요. 이를 통해 약세론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 전후로의 변동성 배팅 포지션은 꽤 크게 잡혀 있으므로 소위 시장을 선도하는 큰형님들께서 인위적으로라도 변동성을 한번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 선거까지 가면 강세론자들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준의 자산 추이입니다. 최근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 단순히 총 자산을 보셔야 할 것이 아니라 총 자산에서 중앙은행 유동성 수합을 뺀 숫자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합이 감소한다는 것은 달러 수합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 밖에서 달러 구하기가 쉬워졌음을 뜻하는데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 추이인데 여전히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실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돈 세상인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는 강세론자들의 논리가 계속 승리해 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